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전북현대 대 FC서울 경기를 조금 뒤늦은 상황이지만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저희 그 부천하고 강원 경기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강릉 경기장에 다녀오느라고 이 경기를 나중에 봤습니다. 나중에 봤는데 그래도 제가 K리그를 리뷰하는 유튜버인데 20라운드에서 가장 빅매치였고 또 이제 두 팀의 라이벌리도 치열하고 또 그다음에 1, 2위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좀 늦었지만 한번 리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의 순위 경쟁이 어찌됐든 경쟁자이잖아요. 서울이 앞서가고 전북이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점을 좀 짚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까 싶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북에 대해서 안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몇 번 했었기 때문에 그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같은 얘기를 좀 드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반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금 흐름이 안 좋았죠. 흐름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팀의 그 경기가 양쪽 다 만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경기였을 텐데 그럼 이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양 팀의 팬들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그거를 약간 제가 전북 쪽에서 보기에 이게 아쉬웠고요. FC 서울 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할 때는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웃었냐 하면 역시 FC 서울이 웃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경기를 비기만 해도 FC 서울한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이 그래도 결과는 가져간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FC 서울 같은 경우는 승점이 그래도 꽤 넉넉하게 지금 9점 차이니까 서울이 3연패를 하고 전북이 3연승을 하는 일이 벌어져야지 이제 승점이 같아집니다. 그 말인즉슨 전북이 삐끗해도 안 되고 FC 서울이 또 그 뭐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세 경기 안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축구라는 게 시즌이 꽤 길기 때문에 지금 17경기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 뭐 적은 격차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 전북의 지금 최근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서울의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서울은 일단 전북을 홈으로 불러들은 것도 아니고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승점 1점을 따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전략 반면에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반대로 서울을 이겨야지 선두를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북 팬들은 늘 언제나 그 목표는 우승이죠. 그거 외엔 없습니다. 전북 팬들한테는. 그렇잖아요. 뭐 90년대 후반이나 뭐 다이노스 시절이라면 다른 목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전북현대는 명실상부 K리그 최강의 클럽이고 가장 큰 클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팀인데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북은 서울을 홈에서 반드시 잡고 승점 차이를 좁히고 싶었을 경기이죠. 근데 이제 무승부를 거뒀으니까 서울은 만족하지 못한 만한 결과긴 해도 나쁘진 않아. 이 정도로 끊을 수 있는 반면에 전북 같은 경우는 꼭 이기고 싶었을 경기인데 못 이겼으니까 좀 속상할 수 있는 경기죠.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C 서울은 그러니까 FC 서울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전북 현대 팬들이 그래 뭐 선두 상대로 비겼으니까 뭐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실 전북 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순위가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그래 홈에서 무승부 서울 뭐 2등 하고 있으니까 우린 1등이고 그래 비겼으면 뭐 나쁘지 않다 최악은 아니네 이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추격해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게 좀 다르게 느껴졌을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략 측면에서도 저는 서울 쪽에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경기 운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 전반적인 운영을 봤을 때 전북이 조금 주도하는 느낌이 좀 더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북이 좀 더 공을 더 많이 잡고 공격적으로 많이 앞에서 싸우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서울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느낌도 있었고 전북한테 맞춰서 대응하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역습을 전북이 밀고 올라오면 전북 라인이 높아지니까 그 뒤를 좀 파볼까? 이런 느낌을 하는 좀 역습을 노리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주도할 때는 본인들이 주도하지만 전북이 막 밀어붙이고 할 때는 밀어붙이고 싶어 할 때는 억지로 그거에 이제 맞서서 중원부터 막 이런 힘싸움을 벌이기보다는 그래 뭐 너희는 하고 싶으면 해라 우리 내려선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서울은 이런 축구를 사실은
강원을 만났을 때도 종종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본인들이 확실히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싸움을 걸기도 하지만 뭐 이 팀들이 상대방들이 너무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싶으면 일단 버티면서 상대 힘 좀 빼놓자 이렇게 경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기에서 봤을 때 서울이 조금 서울의 어떤 준비해온 전략이 그래도 경기 흐름에 맞게 잘 풀려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은 선두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급할 이유는 없죠. 우리가 먼저 덤벼들어서 수비 뒷공간 내주고 역습을 맞아서 승점을 아예 하나도 따지 못하는 결과보다는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북이 뒤가 열릴 수가 있으니까, 전북이 허술해질 수가 있으니까 전북이 밸런스를 깨고 나면 우리가 그걸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실리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기 90분으로 보자 그러면 선제골을 넣은 팀이 가질 수 있는 우위잖아요. 그런 식의 방식이. 리드를 잡고 있는 팀이 좀 내려서서 역습을 통해 가지고 추가 득점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기 양상인데, 부천이 그랬잖아요. 딱 강원 상대로 지는 라운드에서.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90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즌 전체의 문제를 봤을 때 현재 순위와 승점 차이를 고려했을 때 전북은 이기는 게 필요한 경기고 서울은 비교도 나쁘지 않은 경기라고 한다 그러면 전북이 급하다. 너희가 급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천천히 한다. 서울이 그런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서울이 조금 더 뭐 주도권은 못 쥐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계산한 대로 뜻한 대로 경기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이 조금 결과적인 측면이 있는 이런 쪽에서는 약간 살짝 기분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요런 말씀만 드릴 거면 제가 이런 거를 잘 안 찍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같은 무승부다. 왜냐면 둘이 무승부니까 1점씩 나눠 가졌잖아요. 근데 좀 다른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바둑을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는 웬만하면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보실 수 있는 장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서울이 급하게 전북하고 막 억지로 힘싸움을 벌이려고 하지 않았던 경기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저는 또 그렇게 경기 양상이 흘러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전북이 수비적으로는 꽤 견고한 팀이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전북의 공격의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전북이 지금 실점은 절대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뭐 선수단 구성을 고려하더라도 실점이 굉장히 적은 팀인 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많지 않아요. 전북의 실점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전북이 FC 서울의 공격을 되게 잘 제어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거 제가 하이라이트에 나온 장면 찍은 건데, 후반 5분, 그러니까 50분에 오베르단이 손정범 선수를 딱 끊어가지고 슈팅까지 만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물론 막히긴 했는데 그 장면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손정범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폼이 좋고 잘하잖아요. 드리블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뭐 화려한 무슨 뭐 헛다리를 짚는 건 아니지만 바디 페인팅 써가지고 순간적으로 공간으로 치고 축축축축 치고 나가는 거 보면, 제가 예전에 그 누구야 주드 벨링엄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진짜 요즘에 볼 때마다 그렇거든요. 주드 벨링엄 같아요. 드리블하는 폼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베르단이 후반 5분 그 장면에서 손정범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딱 재고 있다가 어깨를 빡 넣으면서 손정범을 제압해버립니다. 그 장면이 있었고, 전반전 막판이었을 텐데 그 안데르손이 약간 이쪽 지역에서 그 두 명 사이에서 이거 공을 빼내가지고 역습으로 만들어서 클리말라가 자꾸 쭉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클리말라가 여기까지 접근 딱 하고요. 그때 김영민 선수가 이제 뒤로 물르면서 각을 잡는데, 여기서 이제 클리말라가 왼쪽으로 잡아놓고 왼발로 잡은 다음에 오른발 슈팅을 아마 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냥 김영민 선수한테 딱 걸려버리거든요. 네. 그런 장면이라든지, 혹은 이제 김태환 선수가 여러 번 안데르손을 힘으로 막 괴롭히면서, 힘과 속도를 통해 가지고 엄청 거칠게 괴롭히면서 그 흐름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C 서울이 사실은 개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타이밍을 딱 잡아가지고 그 1대1 상황에서 이겨가지고 그걸 이제 승리로 연결짓는 경우들이 적지 않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선수들 개개인 능력으로. 근데 이게 잘 안 먹히는 팀이 사실은 전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서울도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만약에 서울 선수였다 그러면 야 역시 전북이 만만치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경기 운영하는 것 자체는 뭐 다른 팀들하고 다른 팀들과 경기에서 경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나쁘다거나 엄청 부진한 경기였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공도 계속 돌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냥 공 잡을 때 조금 편안하게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전북 선수들이 워낙 강하게 잘 붙어주고 또 수비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장면에서 내가 편하게 하지 못하니까 전반적으로 공격이 어려워지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전북이 수비적으로는 단단한 부분이 있었다. 요 얘기는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꼭 항상 말씀드리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북은 지금 수비를 잘하는 팀으로는 충분한 팀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수비가 잘하는 팀이 우승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월드컵 같은 대회에서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죠. 실점이 적어야지 그렇게 단판으로 승패가 갈리는 데서 이렇게 성적을 가져오기가 좋은 거죠. 근데 사실 리그를 보면 최근에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 이렇게 실점을 줄여가지고 우승하는 팀이 많이 없어요. 득점이 늘 많은 팀들이 이렇게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니까 공격적으로 해서 득점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전방 압박을 통해서 그걸 제어하는 팀들이 주로 우승권에 많이 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저는 전북이 지금 수비를 잘한다. 요것만으로는 전북이 원하는 위치에 가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북이 ACL 엘리트 출전권을 갖는 걸로 오케이 한다 그러면 그래 지금 같은 축구 뭐 단단하고 끈끈하고 괜찮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전북이 2위 하거나 3위 하거나 지금 사실상 2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전북하고 서울 사이보다 전북하고 잠깐만 몇 점 차이지? 부천하고 11점 차인가요? 잠시만. 부천하고 전북하고 11점 차이, 서울하고 전북하고 9점 차이. 그러니까 8위 포항하고 3위 전북하고 차이가 서울하고 전북보다 차이보다 더 좁단 말이에요. 여기 6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전북은 지금 따지고 보면 포항, 제주, 인천, 안양, 강원한테 얼마든지 추격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전북은 위를 바라봐야 되는 팀인데 지금 2위 경쟁 혹은 밑에 쪽 경쟁에 조금 더 많이 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역시 공격을 잘해야 된다 라는 건데 역시 공격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이라이트 돌려보시면은 느껴지시는 게 있겠지만 대체로 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슛이 많습니다. 김진규, 오베르단의 슈팅이 많고 그 다음에 좀 짧게 뭔가 이렇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다 크로스예요. 그 기티스 머리 맞추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승우 선수가 발리슛 때린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이승우 선수가 그 장면 되게 잘 만든 장면이에요. 사실 잘 만든 장면이란 거를 뭐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진 장면 보시면 최우진에서 기티스로 일단 얼리 크로스가 올라가거든요. 그걸 기티스가 내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크로스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 돌파. 그래서 김승섭이라든지 뭐 이승우라든지 이탈로가 드리블 돌파한 장면이 하이라이트에 나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냐? 그럼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이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거. 이쪽에서 원투 쳐가지고 공간을 파고드는 거. 약간 이런 거. 아니면 3자 움직임을 통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달린 선수 앞에다가 패스를 넣어주는 거. 이런 선수들이 여러 명이 관여돼서 나오는 게 좀 부족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수비를 허리 쪽에서 해서 성공해서 여기서 쇼카운터 치는 것도 가능하고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공간 만들어서 중거리 슛 하는 것도 있는데 요 세 가지 왜? 그러니까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좀 선이 굵은 축구들이죠. 요런 거는 할 줄 아는데 섬세하게 좀 아기자기하고 동료들을 활용하고 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약하다. 근데 이거는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새로운 선수들 온다 그래 이탈로 들어와서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탈로 이 친구도 드리블밖에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팀에 녹아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선수 개개인이 잘해줘야만 뭔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있을 때 전 되게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꾸 빼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김예건 선수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른 팀들도 알아버렸죠. 얘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구나. 이걸 다 알다 보니까 김예건 선수도 여지까지 처음에 등장해서 센세이션하게 보여줬던 거랑은 좀 다른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여전히 전북의 해결책은 선수 영입, 누군가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자가 아니라 동료들과의 어떤 시너지를 만드는, 동료들 간의 화학작용을 만드는 거에 좀 더 무기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네, 그 부분은 늘 아쉬워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그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커뮤니티 반응들 같은 거 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관찰자로 보고 있으니까 제 평가는 제가 하겠지만 팬들 여론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보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좀 궁금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어야 제가 또 그에 답을 해드리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반응을 보면 제가 보기엔 전북 팬들은 지금 기티스가 못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못다가 더 훨씬 좋은 공격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기티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기티스가 못다보다는 수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못다가 수비를 안 하는 공격수도 아니거든요. 저는 못다가 되게 좋은 공격수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초반까지도 못다가 제일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근데 못다가 점점 못해지잖아. 점점 골도 못 넣고. 물론 뭐 그게 이제 조급증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다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못다가 사실 안양에서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못다가 축구를 어떻게 했나요? 못다 롱볼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많았지만 그 못다가 롱볼 시도한 다음에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못다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움직여줘야지. 이런 것도 강하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뭐 마테우스라든지 뭐 다른 뭐 이제 공격수들 안양에 많잖아요. 김훈이라든지 최현우라든지 막 이런 잘 뛰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못다 쪽을 못다 쪽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못다에게 쏠리는 부담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못다가 잘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크로스에 반응하는 얘 한 명밖에 없고 일로 들어오면 얘네는 드리블을 주로 시도하죠. 그리고 일로 들어오면 중거리 슛을 시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주면 반응이 없다 그랬잖아 제가. 여기다 주면 여기서 돌아서 알아서 해야 돼.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란 말이야. 못다는 지가 혼자 해결하는 애가 아니라 좋은 위치 잡고 기다리고 있을 때 넘겨주면 그거를 내가 머리로 내주든 발로 내주든 어시스트도 할 수 있고 그걸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이 특화된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는 경우가 없어요. 못다한테. 골을 넣으라고 주는 패스가 거의 없어. 크로스 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못다를 잘 못 쓰고 있다. 근데 지금 기티스가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좋다고, 전문 팬들께서는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티스가 가끔 그 몸치 같은 모먼트를 보인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 왼발로 찼는데 공이 아웃된다거나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볼을 잘 다루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슈팅도 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기티스는 좀 우리나라가 원하는 공격수 유형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다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기용을 보면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건 그냥 제 사견입니다. 기티스는 골을 못 넣을 것 같아요. 물론 한 골 넣었지만 골을 또 많이 넣을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이제 그 이선을 살려줄 수 있는 가자미라면 못다보다 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선이 그렇게 좋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서 저는 차라리 못다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경기였다라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서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비겼지만 저는 뭐 경기는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전북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은 이번 경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전북 선수들이 워낙 거칠게 잘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도 날 뻔했잖아 사실. 그래서 클리말라를 괴롭히던 김영빈이나 조이제, 그러니까 워낙 이제 클리말라 또 잘 괴롭혀졌고 안데르손도 사실 뭐 프리롤에 가깝게 여기저기 잘 들쑤시고 다녔는데 그걸 오베르단도 그렇고 김태환 선수도 그렇고 잘 쫓아다니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오베르단이 손정범을 제어하는 장면도 있었고 사실 그런 데서 풀려 나와야지 뭔가 좀 더 서울한테 흐름이 넘어오고 서울이 원하는 공격적인 게 가능했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점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이 전북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서울이 그래도 확실히
하려는 방향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전반 25분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최준이, 이쪽 허리 쪽에 있는 김진수가 원터치로 송민규가 정승원, 그래서 여기 손정범 빠지는 장면. 이 장면 기억나시죠? 저는 이거 경고 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김용민 선수한테. 왜냐면 좀 늦었거든요. 근데 그냥 가더라고요, 김정욱 주심이.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좋은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최준에서 김진수 들어올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실 전북은 공격 전개가 좀 속도감이 떨어지고 U자 빌드업에 가까운 형태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이 U자 빌드업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전북 팬들도 이거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사실 아니지, 전북 팬들은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 전북 코칭 스태프가 좀 봐야지. 왜냐면 최준에서 김진수 들어왔을 때, 물론 이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여기 있었던 이유는 뭐 이번 경기에서 자주 나오지만 센터백 로스 야잔 넣고 최준하고 김진수가 허리 쪽으로 자주 가담해 줍니다. 최근에 이걸 잠깐 설명하자면, 뭐 다 여러 번 설명드렸겠지만, 지금 이 서울은 이 경기장을 좌우로 5등분 했을 때, 이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이 채널을 5개로 나눴을 때 여기를 한 칸씩은 누가 점유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승원이 이쪽 바깥쪽 라인을 하나 쓴다. 그리고 안데르손이 여기 공격형 미들로 하나 채운다. 클리말라가 채운다. 손정범이 채운다. 송민규가 채운다. 아니면 이게 바꿀 수도 있겠죠. 손정범이 여기 채운다. 네. 안데르손이 주로 이쪽에서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요 채널들을 채울 텐데, 그럼 원래 4-1-4-1이면 이렇게 갈 건데, 문제가 뭐라고요? 여기가 너무 공간이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FC서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쪽 측면 라인은 이 측면 쪽 채널을 봤을 때 최준이 이렇게 돌아가는, 오버랩을 도는 거는 뭐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정승원 선수가 더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일로 좁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이쪽 3명을 만들어주면 장점이 뭐다? 역습 1차 저지선이 중앙을 중심으로 딱 형성이 되는 건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나왔던 게, 예를 들면은 이런 쪽에서 볼 전개를 약간 이런 중앙 쪽 가다면서 해주다가 측면 쪽에 볼 들어갔을 때 이 선수가 바다로 나와주고 여기 연결하면 이거를 이쪽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요 채널을 예를 들면 풀백이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 위에서부터 4번째 채널을. 그리고 여기를 얘가 커브를 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가더라도 역습이 개시됐을 때 다시 역습 라인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준수 선수가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었는데, 속도를 그럼 어떻게 붙이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원터치를 이렇게 송민규 선수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사실 뭐 제가 저기 전북 수비는 정확히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적당히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이 김진수 선수 앞쪽에 수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쪽에서도 수비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넘어가는 그 장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자, 여기서 공을 잡고 김진수 선수가 잡고 이거를 처리해서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걸 돌려가지고 본인이 앞으로 가면서 연결을 하려고 했으면 수비가 금방 붙는단 말이에요. 공을 치고 한두 번 치고 드리블 하는 순간 수비는 돌아온단 말이야. 근데 공은 지치지도 않고 더 빠르게 움직여요, 사람보다. 원터치 돌려주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선수들은 미처 김진수를 압박하기 전에 공이 떠나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송민규 선수가 이걸 잘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좋은 장면이 나오는데, 김진규 선수가 붙었나, 하여튼 뭐 누가 수비가 붙었어요, 전북 수비가. 그때가 중요한데, 여기서 손정범이 이제 아까 말했던 요 채널을 파는 거거든요. 요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조금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들이면, 여기서 이걸 움직이는 손정범을 주겠다고 송민규가 이걸 억지로 여기다 쑤셔 넣으려고 했으면, 패스를 이런 식으로 쑤셔 넣으려고 했으면 뒤에 마크맨이 있었으니까 잘렸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송민규 선수도 영리한 게, 여기서 내가 안 줘도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꼭 여기다가 손정범한테 반드시 줘야 돼, 내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손정범 앞에 공이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는 게 정승원한테 보고 줘요. 그러니까 정승원도 달리고 있는 손정범 보고 있으니까 원터치가 이렇게 넘어가죠. 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 들어오는 이 전북이 제일 못하는 이 수비진 2명 사이로 흔히 말하는 하프스페이스, 물론 이제 하프스페이스는 우리가 약간 이 페널티 박스 근처를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수비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사익 공간으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손정범 선수가 잘해준 거죠. 근데 아마 김영빈이 커버를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 뒤쪽에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 위치가 이렇게 돼 있나? 어찌됐든 이렇게 돼 있는 장면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여기다 바로 패스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이 지금 좋은 점이 내가 꼭 안 해도 돼. 결정적인 패스를. 다만 우리 팀은 여기를 가야 돼. 내가 패스는 여기다 안 넣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거쳐서 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동료들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후반전 65분, 그러니까 후반전 20분에 손정범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골대 맞춘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도 이제 문선민 선수가 여기서 드리블 돌파하면서 이쪽에다 열어주는 장면인데 후반전에 그게 있는데 그 장면도 보시면 이쪽을 다 막 잘랐어요. 이미 침투해서. 그리고 송민규 선수도 이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가 있고 저기 오른쪽 윙이 누구였지 그 시간 그때 송민규 선수도 아그 전인가 어찌됐든 송민규 선수 같은데 이쪽에 다 가 있으니까 이 앞으로 움직이는 선수들 때문에 전북 수비수들이 다 물러났었어요. 그래서 문선민 선수가 여기서 탁 한 명 제끼고 나오니까 한 이 정도 공간에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송민규 선수가 아마 이제 잠깐만요.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위치를 아마 여기다 잡았을 텐데 그때 그래서 마크맨을 김진규도 송민기를 잡고 있었고 최우진 선수도 여기를 잡는 바람에 이쪽에서 오는 손정범한테 공간이 열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공이 없는 선수들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좋았던 장면이 후반전 40분에 이승모에서 문선민 빠지는 장면. 그 장면도 보시면 클리말라가 이쪽 측면에서 전북 수비 2명 사이한테 뭔가 압박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딱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문선민이 앞에 있었거든요. 사실 문선민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 여기를 앞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기로 억지로 쑤셔넣는 게 아니고 물론 이거는 제가 보기에 클리말라는 도망가려고 여기 이제 이승모한테 준 건있긴 한데 이승모한테 딱 공 줬을 때 반응이 여기서 문선민이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딱 여기 하프스페이스를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잘 노릴 수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서울은 그거를 물론 마침표는 못 찍었지만 꾸준히 보여줬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경기 내용적으로 전북이 강했어 생각보다. 그리고 개개인 능력도 좋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전한 건 인정.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일관성 가지고 했고 다음 경기에서 전북보다 좀 약한 팀 만나면 비슷하게 축구하면 이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받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다음에 이제 다음 라운드에 누구 만나죠? 전북이 제주 만나죠. 전북이 제주 만나고 서울이 김천 상무를 만나는데 이 두 팀이 전북은 뭐 못 이기고 막 서울은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두 팀 다 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둘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라는 건 맞는데 이게 장기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10경기를 한 경기는 승패가 뭐 어떤 팀이 없고 어떤 팀이 질 수 있겠지만 이거를 경기를 표본을 10경기로 늘리고 15경기로 늘리고 이제 지금 17경기가 남아있으니까 17경기로 늘리면 결국에 내용이 좋은 팀이 이길 가능성이 크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었다. 같은 무승부였지만 서울은 뭐 어려운 경기였네 라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전북은 이번 경기도 안 풀리네 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은 전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래 어려운 경기 정도로 정리 가능하지만 전북은 지난 경기도 답답했네 이번 경기도 답답했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다른 의미로 일관성이 있는 거죠. 서울은 경기적 측면에서 괜찮아 라는 정도로 일관적이라면 전북은 답답해 정도로 일관적이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차이를 좀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 전북이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하고 더 재밌게 해야 되고 성적도 잘 내야 되고 그래야지 K리그가 치열해지고 더 발전하고 전술적으로도 발전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북은 지금 뭐 끈끈하다 견고하다 라는 수식어는 붙여도 괜찮을 걸로 느껴지는데 날카롭다 시원하다 예리하다 이런 키워드들과는 좀 먼 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점들을 채워가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요쯤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K리그 21라운드가 있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